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해 있는 불행을 확인을 했고 그 불행의 원인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죠. 우리를 이렇게 불행에 몰아넣고 불행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건 이데올로기다 그랬어요. 이데올로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그게 뭐가 나쁜 거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부와 권력을 분배받는 것인데 보상받는 것인데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가? 이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을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특히 한국 교육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면 한국 교육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어찌 보면 미국보다 더 히트를 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읽혀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 보다 이 책이 더 잘 쓴 것 같아요.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이. 그런데 이 책은 사실은 제목이 좀 엉터리예요. 제목을 엉터리로 져놨어. 이렇게 제목을 엉터리로 줘도 되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심해요. 제목이 엉터리인 게. 이거예요. 원래 제목이. The Tyranny of Merit예요. The Tyranny of Merit. 메리트라고 하는 게 어떤 장점, 어떤 능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걸 다운 받으세요. 다 다운 원하시는 분들 다운 받게 해주세요. 전체를 다운 받으면 여러분 쓰면 되겠죠. 타이러니란 말은 타이런트 하면 폭군이죠. 폭군. 그래서 서양에서는 보통 타이런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네로예요. 네로. 로마 시대 네로. 아주 전형적인 타이런트죠. 폭군을 타이런트라고 하고 타이러니 하면 폭군의 정치. 폭정. 이걸 타이러니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능력의 폭정이죠. 좀 어려워. 그죠?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한다면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쉽죠? 금방 오죠?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다 때려부신 폭군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도발적인 제목이죠. 우리는 능력주의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샌델 교수는 뭐라는 거예요? 능력주의? 그게 미국 사회를 다 때려부신 거야. 여러분 다 봤죠? 미국 사회 때려부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국회의사당을 다 때려부셨잖아. 야만인들이 들어가서. 봤죠? 그 얘기예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의 의회에 몰려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난동 부린 거 봤죠? 네. 바로 그것을 분석한 거예요, 이 책이. 어떻게 이런 야만적인 일이 미국에서 가능한가? 이 샌델 교수는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예요. 정치학과.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보고 놀랬죠. 미국이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인데 어떻게 미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우리도 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보다 더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샌델 교수예요. 이 사람은 놀라는데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정치학과 교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해내야지.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분석한 게 이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제목에 바로 그 결론이 있는 거예요. 능력주의 경쟁교육이 미국 사회를 다 때려부셨다 이거예요. 폭군이라는 거예요. 아, 놀라운 말이죠. 이건 벌써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능력주의가 왜 미국 사회 가치를 다 때려부셨다고 하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잘. 무슨 말인지.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미국 사회는 여러분 아마 이 휴브리스란 말을 대부분 잘 모를 거예요.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에로건스 이러면 알 거예요. 그죠? 에로건스, 에로건트하다. 에? 그러면 오만하다, 건방지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휴브리스란 말은 그냥 오만이 아니고요. 정신병적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샌델 교수는 미국 엘리트들의 상태를 에로건스라는 말로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오만한 게 아니고 이 휴브리스는 보통 히틀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히틀러. 이건 거의 광적인 오만이죠. 아리안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거의 미치광이에 가까운 오만 아니에요? 그걸 독일말로 휴브리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오만을 표현한 게 영어로도 휴브리스예요. 미국 사회를 정신병적 수준의 오만한 엘리트들과 휴밀리티라고 하는 것은 굴욕감이죠. 굴욕감을 내면화한 대중들로 완전히 분열시켜 놨다는 거예요. 뭐가? 능력주의가. 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한편에서는 오만한 엘리트들, 지금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 엘리트들과 대다수의 대중들은 그 엘리트들을 보면서 굴욕감을 느낀다. 굴욕감. 지금 한국 안 그런가요? 지금 우리가 매일 느끼는 게 굴욕감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자들을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지금 의사들 하는 행태 보세요. 판검사들이 하는 행태 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미국이랑. 그래서 미국 사회를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오만한 엘리트와 굴욕감을 내면화한 대중들로 완전히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트럼프 현상을 능력주의 사회에서 특히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굴욕감과 분노가 계급적 증오보다 더 컸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말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굴욕감과 분노가 계급적 증오보다 더 컸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바로 트럼프 현상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노동자들이 민주당을 찍나요? 공화당 찍나요? 민주당 찍죠. 민주당을 찍어요. 그런데 트럼프 현상은 특이하게도 노동자의 70%가 트럼프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급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 왜 당시에 힐러리죠. 힐러리를 안 찍고 트럼프를 찍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노동자들이 느끼는 굴욕감과 분노라는 거예요. 엘리트들에 대해서 느끼는. 미국의 그 엘리트의 상징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오바마라고 있잖아요. 오바마가 바로 이 능력주의의 화신이에요. 오바마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다녔어요. You can make it if you try. You can make it if you try. 어딜 가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날 봐, 나. 내가 흑인이지만 미국은 기회의 땅이야. 노력하니까 대통령까지 되잖아. 네? 내 처를 봐. 누구예요? 처가. 미셸 오바마. 그죠? 미셸은 나보다 더해. 저긴 찢어지게 가난한 흑인 노동자의 딸이야. 그런데 자기가 노력해서 스탠포드 나와서 하버드 나와서 자기가 변호사도 하고 퍼스트레이디까지 됐잖아. 미국은 그런 나라야. 능력주의 나라. 이러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요?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이 무슨 그렇게 뭐 나쁜 말은 아니죠. 나쁜 말인가요? 예,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무해하게 들리지만 잘 들어보면 특히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디트로이트에 가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오바마가. 디트로이트가 어떤 곳인가요? 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메카죠. 그런데 미국이 대체로 신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특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 분야, 자동차, 금속, 철강, 조선 이런 쪽이 다 어디로 가나요? 외국으로 다 넘어가죠. 인건비가 싼 쪽으로 다 나가버리죠. 이렇게 되니까 디트로이트 같은 자동차 산업의 메카는 완전히 실업지대가 된 거예요. 거기 가서 이런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그게? 네? 그렇지, 맞습니다. 정확히 아시네. 네?
너희들이 노력 안 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어? 노력해서 너희들도 하버드 나오고 스탠퍼드 나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런 거죠.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의 노력 문제로 환원하는 것. 이게 능력주의 핵심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그것이 그러한 분노가, 다시 말하면 디트로이트의 노동자들에게는 오바마의 이런 연설이 말이 아니라 칼이었다는 거예요. 가슴을 후벼 파는 칼이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갖는 그러한 굴욕감과 분노, 이게 트럼프를 통해서 폭발했다는 거죠.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만한 엘리트와 굴욕감에 가득 찬 대중들로 미국 사회를 완전히 갈라놨다. 뭐가? 능력주의 경쟁교육. 이제 조금 이해하셨어요?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예요. Death of Despair. Despair라는 게 절망이죠. 절망의 죽음. 절망의 죽음. 중요한 개념이에요. 절망사란 얘기겠죠? 미국은 완전히 절망사의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절망사의 사회. 무슨 얘기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년 절망사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미국은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은 지금처럼 불평등이 심한 그런 시대는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평등. 아까 얘기했죠. 3명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부가 미국인 절반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다. 이 정도로 불평등한 시대는 없었다. 그 얘기도 이 안에서 자세히 다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정도 불평등이면 역사를 보면 혁명이 일어나거나 최소한 거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거나 여기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벌어지거나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례가 없는 불평등 사회 속에서 미국은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죠?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이겠어요? 능력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능력주의.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인들의 경우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잘못된 사회제도, 특히 약탈적인 자본주의, 거기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아요? 그렇죠. 내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공부 안 해서, 내가 하버드 못 가서, 내가 아이비리그 못 가서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 찾도록 하는 게 바로 능력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향해서 혁명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의 근원, 즉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절망의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절망의 죽음. 사실 이 얘기는 어때요? 미국이 심해요? 한국이 심해요? 한국이 더 심하죠. 한국은 지금 20년째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여러분 아시죠? OECD 전체에서 계속 1등이에요. 2018년 한 해만 2등 했어요. 리투아니아. 저 발틱에 있는 인구 100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한 번 우리를 앞섰어요. 그 다음에 또 1등이고요. 작년도 또 1등이에요.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죽어가나요? 바로 능력주의. 놀라운 분석이에요. 놀라운 분석. 이것은 사실은 미국보다도 한국에 더 적용되는 거죠. 한국인들도 똑같아요. 완전히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체화하고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기한테 찾아요. 자기한테. 한국처럼 이렇게 약탈적인 자본주의는 없습니다. 미국보다 더 하잖아요.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을 바꾸려고 해야 하는데 능력주의는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왜 남의 탓을 하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주의를 완전히 내면하고 있는 사람은 내 불행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응징을 하는 거예요. 자살하거나 자해합니다. 조금 이해하셨어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게. 미국에선 어느 정도 절망사로 죽어갔을까요? 이 책엔 안 나와요. 자본주의의 미래와 절망의 죽음이라는 책이 한국에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그 서평을 써달라 그래서 저한테 보냈는데 제가 서평을 안 쓰고 책만 받았어요. 거기를 읽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2018년 한 해 동안 절망사로 얼마나 죽었을까요? 미국에서. 한 해 동안. 2018년 통계가 나와요. 15만 8천 명이 죽었어요. 믿어지세요? 15만 8천 명. 여기서 절망사라는 것은 자살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절망사는 자살과 알코올 혹은 마약으로 인한 죽음까지예요. 그게 다 절망에서 나온 그러한 죽음이기 때문에 마약과 알코올로 인해서 죽는 건 좀 서서히 죽는 거고 자살은 바로 죽는 거고 요 차이지 절망으로 인한 죽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과 알코올로 인한 죽음과 자살, 이걸 합쳐가지고 절망사라고 해요. 2018년 한 해에 15만 8천 명이 죽었더라고요. 15만 8천. 끔찍한 이야기죠. 이것은 지금 한국 사회도 똑같은 거죠. 그 현상이. 이해하셨어요? 왜 폭군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여러분들이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게 이거예요, 이거. Dignity of work. 이게 더 끔찍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의 존엄. 우리말로 하면 work, 노동의 존엄이에요. 이 능력주의가 노동의 존엄을 다 때려부셨다는 거예요. 노동의 존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노동들, 누굴 돌봐준다거나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거나 또는 물건을 날라준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것은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적 노동이에요. 사회적 노동. 이게 없으면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회적 노동에 대해서는 많은 임금을 주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평가하고 최소한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주의가 행세를 하면서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경멸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경멸과 무시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저 일을 하지. 아, 놀라운 분석이죠. 놀라운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가 노동의 존엄을 파괴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하셨어요? 능력주의가 노동의 존엄을 파괴했다. 지금 한국 사회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똑같잖아요. 엄청난 분석이에요, 이 책이. 이제 좀 이해하셨어요? 네. 능력주의가 한 사회를 다 때려부시는 폭군이다라는 게 결국은 이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대중들이 결국은 트럼프라고 하는 저 괴물을 탄생시켰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11월 달에 또 돌아옵니다. 아마 거의 트럼프의 세상이 또 열릴 거예요. 지금으로 봐선 거의 트럼프가 되는 걸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괴물이 귀환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능력주의가 폭군이라는 말을,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보충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능력이 뭘 뜻하는 거죠? 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능력이라고 할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예, 예. 미국, 우리랑 똑같아요. 어느 대학 나왔냐요? 어느 대학? 어느 대학?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MIT. 이런 소위 아이비리그와 동부 지역의 스탠퍼드랑 MIT 같은 명문 대학들, 거기 나온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부르고 능력이 있다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능력하면 스카이. 미국도 똑같아요. 에? 어느 대학 나왔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 책에서 분석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래? 그러면 자, 이런 소위 미국의 명문 대학 누가 들어가지? 똑똑한 애들이 들어가? 아니면 아버지가 부자인 애들이 들어가? 그걸 분석했어요. 분명하게.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아이비리그에 들어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집안을 분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위 1%에 속하는 집안의 자식과 하위 50%, 절반! 집안의 자식 중 누가 더 많이 들어올까요? 아이비리그에. 상위 1%와 50%. 그렇게 했어요. 누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1%가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또 이렇게도 했어요. 경제적으로 상위 1%에 속하는 집안의 자식과 하위 20%, 아래 20%. 여기에 속하는 집안의 자식이 아이비리그에 들어올 가능성 몇 배 차이가 날까? 이렇게도 했어요. 몇 배 차이 날까? 몇 배 차이 날까요? 77배 차이 난답니다. 77배.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 정체는 뭐예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아버지 돈지갑 부피에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내고 있어요? 자기도 하버드대 교수면서 그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미국 사회는 완전히 학력 계급 사회다. 학력 계급 사회. 결국은 소위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학력이라고 하는 게 기득권을 유지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고 심지어 세습시켜주는 사회적 제도로 타락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대단한 결론이죠. 그러면서 샌델 교수는 동시에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현대판
세습 귀족정이다. 이런 표현도 해요. 현대판 세습 귀족정. 중세 시대의 세습 귀족정은 뭐에 의해서 세습됐죠? 신분에 의해서 세습됐죠? 지금은 학력에 의해서 세습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한국 사회는 이거 곱하기 2 하면 한국 사회예요. 곱하기 2 하면. 그 다음에 한번 그것을 이렇게 꼬면 왜곡시키면 한국 사회예요. 미국은 학력 계급 사회지만 한국은 어때요? 학벌 계급 사회. 학벌. 학력과 학벌은 다르죠. 우리는 학력 계급 사회 플러스 연고주의가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건성, 봉건적 연고주의라는 게 우리는 미국에서 나오는 거 한 번 더 왜곡시켜요. 그게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특정 대학을 나온 소수들이 이렇게 독점적으로 권력을 향유하는 나라 없어요. 당연히 고쳐야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인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능력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무엇인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금 샌델 교수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데 사실은 이분은 철학자예요. 이분은 정치 철학을 하는 부분이에요. 정치 분석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 철학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바로 정의죠. 정치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What is justice? 그게 아주 대표작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쓴 거예요. 이 책에서도 후반부에 가면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철학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능력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능력이 뭐예요 도대체? 능력이란 걸 끝까지 천착해 들어가면 끝에 남는 본질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능력의 본질은 뭐냐? 이거예요. 예, 여기서 샌델 교수가 정말 능력의 본질은 뭐냐 하는 걸 샌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능력을 끝까지 들어가 보면 그것의 본질은 운이다, 운. 럭이다, 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가 좋게 태어났어. 머리가 좋게 이건 무슨 노력한다고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운이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생물학적인 운이 있으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부잣집에 태어났어. 고시를 9번이나 봐. 이건 도저히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3번 보기도 힘들죠. 보통 2번 보면 그냥 알아서 이거 취직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지. 어떻게 9번 볼 수가 있어요? 9번 보고 떨어지는 누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사회적인 운이 있는 거죠. 소셜 럭이에요. 소셜 럭. 네? 손흥민 한번 보세요. 손흥민이 100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의 손흥민이 있겠어요? 이런 기술 환경 속에서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막 알람 틀어놓고 일어나서 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지금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시대적인 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끝까지 본질적으로 추적해보면 이 3가지 운이 적절히 결합된 상태. 요걸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운, 사회적인 운, 시대적인 운. 요 3가지가 결합된 상태. 저는 샌델 교수의 이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해요. 상당 부분. 인간은 큰 차이가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사회적 계급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러한 부와 권력을 독점해도 된다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배적이지만 거짓된 거라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죠? 이데올로기를. 능력주의를 한국 사회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거짓이죠.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과 경쟁 이데올로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조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책을 사보세요. 사보시고요. 예,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독일 얘기를 좀 해볼게요.